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요, 제2요구권도 행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시간부로 군 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호처를 빼고는 손댈 수 없게 된 겁니다. 대통령의 수족으로 불리는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가 없고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와도 단절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중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빈틈도 있습니다. 관저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직무 정지가 됐고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렇게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분노를 더 키웠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도 주목됩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제가 연필 한 자루도 못 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출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일체의 직무 수행은 정지돼 있고요. 다만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보니까는 뭐 대통령이 탄핵돼도 월급 받을 수 있고 전용기 이용할 수 있고 관용차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은 기본급만 받을 수 있고요. 기본급만요? 예, 그 업무와 관련된 일체 수당은 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관용차와 1호기는 사용 못합니다. 이것은 직무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예. 직무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바로 이것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관용차를 굴렸다는 사유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관용차를 사용하려면 경호원들은 경호원차를 사용하지만 윤석열 씨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변호인도 이제 선임해야 되잖아요. 예.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야 되니까 그 비용도 국가 예산으로 쓸 수 없나요? 당연히 개인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호화 뭐 변호인단을 꾸린다. 예. 혹은 뭐 지금 수사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이 절차에 변호인들을 많이 내세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다 사비로 해야 되는 거군요. 사비로 해야 되고요. 만일에 아주 저렴한 그 상징적인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의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로 이런 것으로 그 뇌물죄로 기소를 많이 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씨 본인입니다. 예. 자,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을 하다가 소환 통보를 받으면 그날은 조사받으러 가고 또 돌아와서 권한대행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이러면 후순위로 권한을 또 대행시키는 건가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제외될 수는 없겠죠.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권한 대행 상태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다시 직무정지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헌법상 명확하지는 않은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제재구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되죠. 근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제재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권한 대행의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재공안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차기 순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또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를 명확히 밝히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과도기적인 체제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되면은 조금 더 혼란상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일각에서 소환 통보가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직접 수사가 이뤄질 텐데 그런 와중에 일단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고 본인은 직무에 소홀함 없이 국정 공백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민주당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탄핵 나서겠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그러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까지 또 탄핵을 하면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런 또 여론의 약간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스피드를 좀 조정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라면 정말 국정이 앞으로 흔들리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 권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안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탄핵은 그렇다 치고요. 수사와 기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혐의가 더 짙어져서 수사를 받고 나서 기소가 되면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권한대행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내란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 거니까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앞서 이제 조직도를 저희가 이수진 앵커가 보여드렸는데 대통령 산하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서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고 내각이 있죠. 19부 3처 20청 6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무를 대통령이 수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그동안 받던 경호만 받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혀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인사권도 행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은 권한대행은 최대한으로 이제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유지요. 예, 현상 유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 이를테면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전 자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해석에 따라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했던 특검법, 각종 특검법, 그다음에 뭐 6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양국관리법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거부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예. 물었을 때 거기에 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거부권 같은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 고건 권한대행의 예를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한덕수 총리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어떤 폭정, 그다음에 내란까지 이르는 동안에 받았던 국민의 어떤 고통,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 양상, 혼란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지금 국정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오늘 일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동안의 그런 이 혼란상이랄지 거부권 25번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국회 입법권이 마비 상태 이런 것들을 풀려는 노력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까지 과하게 본인의 어떤 주어진 권한보다 넘어서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현재 한덕수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판단 보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수사 진행 상황이 아마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뭐 사회부총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첩첩산중 점입 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의심하고 있듯이 정말 이게 동조 공범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2024 헌나 8. 2024 헌나 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붙었고요.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갈 거라는 소식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 이 부분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임기 동안 물론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쓸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왔는데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법적인 좀 해석들이 달라요. 그런데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거든요. 이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는 선에서 권한 행사를 해왔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독립한 지 한 250여 년 됐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고 해요. 대략 18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 내지는 성정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신의 뭐랄까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오롯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한대행은 이제 현상 유지가 주요 임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그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한 입법이 중대한 헌법 위반일 때 그때나 권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다 합헌이다라고 하는 그 사유를 그대로 계속 들고 나면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예. 거부권 행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똑같은 사유를 들고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국무총리일 때 위헌적인 특검이어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전례들을 보면 같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이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요식행위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무총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제2요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예. 요식행위로서 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게 국무총리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 책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 위헌 사유도 없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윤석열 씨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그것 분명히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예. 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내란 특검,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한덕수 총리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제대로 수사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자격이 있는 것이냐의 논란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특히 이해 충돌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리도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란 관련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 행사까지 하는 그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이해 충돌에 지금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과거 통상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보여줄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네. 그 헌재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한편 생각도 하는데 예. 그 일반 특검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만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일반 특검으로 해서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조금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생각한다면 정말 저는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오늘 이 함성을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일반 특검법을 또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상설특검하고 일반 특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동시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다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이냐. 근데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미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안 할 도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수사 선후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더 우선하는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그 높습니다. 부분은 그 일반 특검법안을 낼 때부터 최종적으로는 일반 특검이 권한을 갖는 것이고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이 출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공백을 줄 수가 없어서 예. 쉽게 출범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먼저 보내는 거고요. 상설 특검은 사실 사건 이첩 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상설 특검이 출범하려면 최소 20일이 걸립니다. 그때는 이미 다 수사가 다 게임 끝이겠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정말 단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상설특검법에는 상설특검이 수사기간이 2달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그 시점으로는 상설특검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냐 아니면 법률대로 60일 동안은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건 새로운 또 해석의 문제가 일반 특검이 생길 것 사건 같은데요. 이첩을 요구하면 상설 특검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인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네요.